팔업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내일 매수할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는지 참 궁금하신데요. 저 같은 경우 초기에 다음날 매수할 종목을 아예 선정하지도 않고 매매한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증권 카페나 또는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을 통해서 좋다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당일날 상승률이 높은 종목, 거래량이 터져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단타를 치겠다고 그 종목들을 검색해서 매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 하나마나 당연히 제 계좌에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점을 깨닫고 또 나름 다음날 매수할 종목은 두세 종목, 세네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해서 다음날 매수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매매 방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세 종목, 세네 종목 중에서 당연히 수익을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어떨 때는 주가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데 내가 뽑아놓은 이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경우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추천해놓은 종목 찾아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또 급등하는 종목 장중에 또 매수하거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뇌동 매매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나의 주관적인 결단에 의해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종목, 누가 추천해 주니까 그 종목을 아무 기준이나 원칙 없이 덜컥 매수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뇌동매매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런 뇌동매매의 문제점은 단순히 이런 종목들을 사서 손실 볼 확률이 높다는 것 이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종목은 항상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 하락했을 때 경우 그 종목이 왜 하락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할 시 그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업료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뇌동 매매를 하면은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손실이 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은 인터넷 카페에 누가 좋다고 올렸던데 그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매수를 해갖고 손실을 봐도 그 사람 잘 맞추지도 못하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손실난 종목에서 배워야 되는데 내가 분석을 했던 종목이고 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매수했던 종목이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또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매수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경험적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뇌동 매매를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직도 주식 시세판을 봐서 이렇게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 특히 호가창을 매수 물량이 덥석덥석 물면서 1%, 2%, 3%씩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참 따라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누가 아주 유창하게 글을 참 잘 쓰고 분석을 해서 올린 글을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100%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동 매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며 제가 이런 뇌동 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당연히 내가 생각해서 선정한 종목을 사는 경우도 당연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진입 시점이 상승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화면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창은 우리 관심 종목 그 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참 많은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현재 보유 종목, 기관 집중 매수 종목, 상한가 매매 기법 종목, 뭐 급등주 눌림목 종목, 테마주, 저평가 종목, 월봉 바닥 종목, 주도 업종, 코덱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관심 종목에 항상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그 기준에 충족되는 종목들을 항상 여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종목을 덜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충동적인 매매, 이런 뇌동 매매를 줄이고 제가 오직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은 이 종목들만을 매수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1차적으로 필터링을 모두 다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집중 매수, 이 종목들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만 이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매매 기법, 한 번이라도 상한가 쳤던 종목, 그 종목을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또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급등주 눌림 종목, 아주 좋은 재료나 뉴스로 인해서 급등했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또 눌림을 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또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런 테마주, 최근에 이슈가래는 그런 테마주를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평가 종목, 월봉 바닥 종목, 또 주도 업종,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우리 2,000개가 넘는 종목에 그런 데서 체크를 해서 거기에 이 기준에 충족되는 종목들만 다 뽑아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매수를 할 때에는 다른 종목을 안 보고 제 이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이런 종목만을 꼭 선정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1차적으로 필터링을 거쳤던 종목이기 때문에 뇌동 매매하는 그런 우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차 필터링을 걸쳤다는 것은 그 종목이 상승하였을 시 당연히 1차적으로 진입하면은 그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필터링을 죄송합니다. 1차 필터링을 거친 종목, 그 중에서 상승이 되는 종목, 2차 필터링을 거친 거죠. 이렇게 1차, 2차 필터링을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종목을 초기에 진입하였을 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이슈뿐만 아니라 이 매매 기준과 원칙에 맞는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 분석, 매출은 어떤지, 또 영업이익은 어떤지, 펀은 어떤지, ROE는 어떤지, 혹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뭐 정지가 되지는 않을지, 파산할지는 않을지, 이런 종목들, 이런 것은 다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심 종목 내에서만 종목을 매수를 한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종목을 보면은 단 일주일이지만 매수를 했다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2, 3일 있다가 매수한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심 종목 내에서만 종목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매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관심 종목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관심 종목을 관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놨는데 앞으로 계속 이 종목들, 예를 들어 50종목이면 이 전체 50종목만 매매를 할 거냐, 동일하게 관심 종목 등록시켜 놓고 그것만 매매를 할 것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적게는 2시간, 3시간씩 매일 제 이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집중 매수 종목인데 하루하루 지나는데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로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기간 매수 집중 종목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은 이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대신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다 보면은 기관이 새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다시 이쪽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매매 기법을 활용할 때 매일매일 상한가 친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또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상한가를 친 종목만을 여기에 추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가시켰던 그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악재가 있거나 또는 수급이 안 좋은 그렇게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다시 제외를 시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추가될 종목 또는 빠질 종목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저는 하루하루 이 관심 종목이 있는 내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말씀드릴 주제였던 이런 뇌동 매매는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첫 진입 후 이미 필터링을 거쳤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첫 진입에 상승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종목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은 주말이나 이럴 때 기회를 삼아서 시간을 내셔갖고 한번 전체적인 종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추가하고 또 빠질 종목은 빠지고, 그래서 매매는 이렇게 1차적으로 필터링을 거친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고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면은 어느 누가 추천하는 종목, 어느 누가 인터넷에 올린 종목, 그러한 종목들을 덥석 매수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는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한번 바꿔보실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매매 방법과 주로 그런 종목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관심 종목 등록 분류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관심 종목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주가지수 상승보다 낮거나 또는 상승 확률이 종목이 많이 낮은 종목들이 많이 드러난다면은 이 분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종목을 계속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만든 데에서만 종목을 매수하면은 우리는 뇌동 매매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확실히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 관심 종목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시 이 관심 종목 내에서만 매수하는 아주 중요한 저만의 매매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방법이 괜찮다 싶으면은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꼭 이렇게 관심 종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